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 시대인재에서 추리논술 강의하고 있는 김재형이라고 합니다. 우선은 이 자리 찾아주신 여러분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분 여러분에게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도움될 수 있는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말이죠. 전 이상하게 2월 달이 꼭 연말 같더라고요. 3월 1일이 정말 새해 같고 분주했던 두 달이 지났을 겁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도 이제는 정말 마지막 스타트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오신 것 같은데요. 그런 차원에서 한번 다잡고 새롭게 다시 한번 뛰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좀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리논술 공부들을 하셨을 겁니다. 여기서 처음이신 분 있겠지만 대부분이 처음에 기본 강의 들으시고 하실 텐데 아마 유형별로 공부하시고 했을 것 같아요.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유형을 왜 공부한 걸까요? 네,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어야지만이 스스로가 공부를 해갈 수가 있습니다. 보통 유형 공부한 이유는 그렇게 해왔으니까 생각하거나 아니면 시험장에서 유형으로 푸니까 하셨지만 막상 여러분 수학 문제 푸실 때 혹시 문제 풀면서 미분이야, 적분이야 이렇게 푸셨던가요? 그렇지 않죠. 휘몰아 풀죠. 유형을 공부한 이유는 우리가 수험 준비를 하게 한 겁니다. 우리가 주머니가 있어야지만이 물건들을 받아볼 수 있는 것처럼 유형을 나누셔야지만이 비로소 거기에서 공부했던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식시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A를 공부할 거예요 하게 되면 그 A를 배우면 되죠. 적성시험 그렇지가 않습니다. 문제가 굉장히 다양하고 소재가 겹치지도 않고 다채롭게 문제 구성됩니다. 따라 풀러보게 되면 공부는 했는데 쌓이지않은 느낌 받게 돼요. 따라서 그 쌓인 것들 만들기 위해서 주머니 만드는 것이 유형을 공부한 이유가 됩니다. 유형 크게 여러분 소재로 나눌 수가 있어요. 소재로 보자면 1번부터 40번까지 문제가 쭉 있습니다. 7가지의 소재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법이에요. 법 문제가 대충 쭉 10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도덕이에요. 선이 어떻다, 거짓이 어떻다. 세 번째는 예술, 철학 나와요. 인문이에요. 네 번째는 도표나 그래프 나오네요. 경제예요. 다섯 번째는 뭔가 참이나 거짓이다 얘기를 해요. 네, 논리예요. 여섯 번째는 갑이 뭐라면 을이 뭐한다. 퀴즈 같이 생겼어요. 네, 모형출이에요. 일곱 번째는 물리가 뭐한다. 화학이 뭐한다. 과학이에요. 자, 이 40개의 문제는 7개의 소재가 순서대로 쭉 배치가 되어 있어요. 이걸 왜 배운다? 바로 바구니를 만드는 작업이에요. 자, 벌써 여러분께서는 40개가 몇 개로 줄었어요? 7개로 줄었죠. 따라서 어떤 문제 나오게 되면 최소한 7개의 부분으로 늘 수가 있겠죠. 모의고사 푸시건 어떤 문제를 푸시든 간에 문제가 남아야 될 텐데요. 남으려면 지금처럼 바구니가 있으셔야 돼요. 됐죠? 따라서 이 40개 문제는 7개의 유형이 잡혀져요. 따라서 혹시 여러분께서 1, 2월 때 공부하셨는데 유형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건 좀 문제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유형을 너무 세분하게 나눈다? 그것도 문제예요. 그건 가르치기 위한 유형이에요. 자, 이 유형. 중요한 건 내가 남아야죠, 수험생들이. 따라서 여러분께서는 정도로 잡으시면 돼요. 40개 몇 가지? 7개 유형으로. 대충 눈에서 그리셨죠? 네. 요거를요, 문제는요, 어떻게 묻냐면, 이렇게요. 분석하래요. 적용하래요. 추론하래요. 평가래요. 이렇게 물어요. 외우기 쉽게 분석, 추평할게요. 글을 분석해 있는 그대로 봐주는 거예요. 추론은 뭘까? 주어진 걸 통해 새로운 것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적용은 뭘까요? 법 조항 주고 나서 사실 주고 나서 적용해봐. 네 번째 평가는 강화 약화예요. 아마 기출문제를 보신 분께서는 대충 감이 오실 거예요. 선생님 요거 구분 어떡합니까? 문제 보게 되면 다음 글에 분석은, 적용은, 추론 써 있어요. 그럼 뭐냐? 이 법학 문제가 분적, 추평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됐을까요? 네. 자, 그러면 이 문제가 암기 시험이 아니고 뭔가 논리 시험이라던데 뭐가 머리가 필요하던데 그 능력은 3가지예요. 글을 읽으셔야 돼요. 수리적 계산 잘 하셔야 돼요. 세 번째, 논리적 사고 하셔야죠. 논리. 이 하나의 분석이 물리적으로, 수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된다 보시면 돼요. 따라서 소소하지만 요 작은 요 정리 내용이 앞으로 여러분께서 추리논술이라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아마 그 방향성을 제시해 주실 거예요. 앞에서부터 40개 기출을 어떻게 본다고? 유형별로. 그런 다음엔 그 유형들은 각각 뭐로써? 이렇게 문제 유형별로. 세 번째 필요한 생각은 바로 요 생각 3가지.
이렇게 정리하신 거예요. 자, 여쭤볼게요. 이런 과정들 하셨을 거고 해 가셔야만 돼요. 이거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 하는 이유는 바로 나의 약점을 찾기 위해서예요. 인생에선 여러분, 자기가 가진 카드로 사는 거예요. 내가 제일 잘하는 강점으로 사는 거예요. 수험은 달라요. 수험은 내가 A분을 잘한다고 걔를 만점 주고 2만점 주지 않아요. 똑같은 점수 받게 돼요. 총점. 그 상태에서 뭘 해야 돼요? 약점을 보완하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럼 보세요. 내가 유독 어디가 약해? 난 경제가 약해. 난 유독 법이 약해. 그 상태에서 추론이 약한 것 같아. 이렇게들 진단낼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이때부터 방법이에요.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그러면 잘하는 거 또 푸실래요? 약한 거 더 강하게 많이 푸실래요? 맞아요. 답이 나오셨죠. 이게 바로 여러분께서 3월 때부터 하셔야 될 일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학원 커리, 뭐 여러분 스터디 따라 하시고 이렇게 수동적 공부하시면 여러분 또다시 그냥 밋밋한 공부하시는 거예요. 수업을 듣건 스터디를 하던 혼자 독학하시든 간에 여러분께서 이런 전략 가져야지 내 약점들을 채워갈 수가 있어요. 되셨을까요? 따라서 이것들을 여러분께서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은 언제요? 3월이에요. 추리논증 리트란 시험을 봤을 때 대략 크게 세 가지 덩어리의 시간이 있어요. 1, 2월달, 12월 1, 2월달, 그 다음에 3, 4월달, 5, 6, 7달이에요. 5, 6, 7이에요. 5, 6, 7은 누가 보더라도 항상 모의고사 시험 보고 해요. 1, 2월달은 기본강의 들어요. 가장 문제가 3, 4월달이에요. 여러분 돈 아끼려면 어떤 돈을 아껴야 될 줄 아세요? 애매할 돈을 아끼시는 거예요. 시간을 세이브할 땐 무슨 시간을 아껴야 되는 줄 아세요? 애매한 시간을 세이브 하셔야 돼요. 수험 기간에서도 가장 우리가 효과적으로 이 수험을 잘 하시려면 가장 애매할 수 있는 3월, 4월달 잘 활용하셔야 돼요. 근데 보통 3, 4월달 어떻게 넘기세요? 그냥 좀 기출 보다가 뭐 전모 보다가 넘기세요. 그러시면 너무 아까운 거 되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드렸죠. 3, 4월달은 뭐라고요? 네, 약점을 보완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제가 오늘 제 짧은 강의 속에서 드리고 싶은 메시지예요. 그러면 역순으로요. 그럼 제가 3, 4월 달에 어떤 강의를 해드릴지가 답이 나오시겠네요. 그렇죠? 네. 3, 4월 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이제 뭐 피셋도 풀고 다른 것도 풀고 하는데 여전히 기출의 비율이 6대 4로 높아야 돼요. 기출 공부를 잘 하셔야 돼요. 근데 기출 공부할 단순히 문제 푸는 것은 안 돼요. 그 문제가 포함하고 있는 정신 더 나가서 문제가 어떻게 구성되는 그 문장들 구성 원리 있죠? 이것들을 익히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자, 만약에 문장이 있잖아요. 예컨대 문장이요. 1 하고요. 2 하고요. 3 했어요. 이렇게 주면 너무 쉽죠? 따라서 우리 시험 같은 경우는 한번 잘 보세요. 1이면 3이야. 그런데 그 중에 2가 있지? 이렇게 줘요. 그러니까 글이 이렇게 주면 쉬울 거를 이렇게 주면 어려운 거죠. 더 나가서 어떻게 줘요? 야, 2면은 3을 결론 지을 수 있어. 저 밑에 갔더니 근데 1일 때 2야. 이런 패턴들이 많이 등장해요. 이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패턴들에 대해서 익숙해져야지만이 추리 논증에서의 문장에 대해서 익힐 수 있어요. 단순하게 답을 내는 공부, 답만 찾는 공부하시면 안 돼요. 알았죠? 이걸 위해서 몇 가지 기출 관련된 팁을 좀 드려볼게요. 첫 번째, 정답을 내셨잖아요. 문제 풀고 항상 제시 있는 밑줄을 치세요. 적성시험의 핵심은 보기에 대한 그 답의 근거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암기시험 머리 있는 거잖아요. 적성시험은 제시 내는 거예요. 따라서 항상 보기의 선지의 판별을 내는 곳에 밑줄을 쳐보시면 내가 진짜 감으로 풀었는지 진짜 실력으로 풀었는지 알 수 있게 돼요. 두 번째예요. 전체 모든 선지를 그릴 수 없지만 애매한 선지들 있잖아요. 얘를 글로써 설명해 보세요. 마치 책을 쓰는 것처럼 이해되셨을까요? 보통 스터디 하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기를 듣죠, 친구들이. 나도 말을 하고. 수업 듣게 되면 선생님 써준 그 해설지를 보죠? 이게 아니고 내가 직접 글을 써보셔야 돼요. 마음을 교정하고 싶을 땐 말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교정할 때는 글로 바꾸는 거예요. 말로 해서 교정되지 않아요. 또다시 습관적인 말이 나오기 때문에 잘 교정되지 않아요. 하지만 글을 쓰게 되면 내가 어느 부분에 막히는지 알게 되고요. 더 나아가 처음에는 막 주구장창 쓸 거예요. 그죠? 주절주절에 5줄. 줄이고 줄여보세요. 그 과정이 생각과 말을 논리적으로 하게끔 도와줘요. 이렇게 하시면 훨씬 더 여러분께서 선명하게 공부를 해갈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시면서 유형별로 문제를 풀었을 거잖아요. 여기서 뭘 체크하셔야 돼요. 10개의 유형을 풀었다 쳐요. 만약에 한 문제당 법학 문제 10개 있다 친다면 다 맞춰야 되는데 천만에요. 각각 유형별로 상, 중, 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상을 틀렸고 중, 하를 맞췄으면 잘하신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유독 어느 부분은 내가 중, 하를 틀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그쪽에 대한 기본기가 약하다는 뜻이에요. 그것들을 이제 배워가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는 3월 달에 제가 어떻게 할지 말씀드린다면 아까 정리하신 이렇게 됐으니까요. 여전히 기출에 대해서 강점을 둘 거예요.
하지만 3, 4월 달은 그냥 기출만 분석하기는 조금 시간이 안타까워요. 아쉬워요. 왜? 1, 2월 달 그걸 했었어야 되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려볼 거예요. 3, 4월 달은 제가 항상 파워팩이라는 이름을 써요. 이름 그대로 파워를 길러주는 거예요. 빠르게 문제 풀고 이것들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약한 부분을 파워팩이라는 이름으로써 피셋이라든지 그동안의 사설문제라든지 등등 중에서 약할 수 있는, 여러 개 힘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문제를 골라서 유형별로 제가 전체 유형은 힘들 거고요. 이것을 이렇게 약해 보일 수 있는 유형별로 파워팩 프로그램으로 문제를 풀어드릴 거예요. 두 번째는 시대인재에서 좋은 콘텐츠가 하나 있어요. 저도 여기 와서 이제 좋은 아이디어다 말씀을 듣는 게 제가 항상 미니게임을 하라는 말씀드리거든요. 뭐냐면 40개를 다 풀지 마시고 10개씩 발췌해서 풀어보세요. 이런 말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40개를 다 풀게 되면은 약간 밀도가 떨어지게 돼요. 문제에 대한. 근데 짧게 10개씩 끊어 풀게 되면 문제에 대한 집중력과 밀도가 높아져요. 그런데 시대인재에서 감사하게도 12개를 한 세트로 엮어서 브릿지라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냈어요. 검토 중인데 작년보다 훨씬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따라서 3월달은 제가 파워팩으로는 제가 준비한 문제들을 풀어드릴 거고, 두 번째는 브릿지라는 컨텐츠를 이렇게 해서 오시면 1시간 또 시험 보실 거예요. 한 3, 40분 시험 보시고 1시간까지 그럴까 40분 시험 보시고 거기다 해설을 제가 해드릴 거고 이렇게 정해드릴 거예요. 하나만 더 할게요. 보통은 이제 강의가 2번 이루어지죠. 근데 제가 2번 월, 수, 저녁 말고 화요일 날 익스텐션이라는 시대인재 교재를 강의를 할 거예요. 그거는 이제 따로 별개로 강의할 텐데 학원에 부탁을 드려서 제 강의 월수를 들으시면 화요일에 이루어지게 되는 익스텐션 강의를 좀 그냥 편하게 그냥 와서 그냥 들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더니 허락을 해주셔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랑 그래서 3, 4월 달에 2번을 보시면 한 번 더 같이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텐데, 익스텐션 뭐냐면 회차별 그 기출 전체 10,000개가 아니고 그 중에 중요한 문제를 발췌했고 그리고 그 문제와 유사한 문제로서 구성한 게 익스텐션 교재예요. 작년에 제가 강의하면서 제일 좋았던 것이 익스텐션 이 교재였어요. 그래서 괜찮다, 아이디어가 괜찮다. 왜냐하면 기출과 좀 비슷한 문제가 있으면 훨씬 더 이렇게 해서 기출을 얼마큼 이해하는지 파악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여기까지가 제가 드릴 수 있는 내용 같아요. 그래서 항상 설명이 올 때마다 그걸 지양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강의를 했고 저는 이렇게 저만 믿으시면 되고 그런 걸로 여러분께서 뭐 현혹될 분도 아니겠습니다만 저는 그 정도까지 능력되지는 못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했던 말들은 여러분께서 입장에서는 그냥 뭐 몇 가지를 나열했나 보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강의를 꽤 10여 년 넘게 하면서 했던 사람이 나눠준 무엇인가로 여겨주신다면 한 번쯤은 좀 도움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어요. 여러분 항상 있잖아요. 시작하는 자세는 항상 마음이 좀 두렵습니다. 근데 두려움과 설레임은 정말 한 끗 차이예요. 여러분께서 가시는 길이 두려움보다는 설렘으로 가득하기를 또 기원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